안 그래도 우리는 연료만 달라.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라 하고 봤더니 필리조선소에 만들 시설도 없고. 그래서 핵 잠수함을 이거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게 맞나? 합의된 게 맞나? 정부가 얻어낸 게 맞나? 여러 걱정과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한미 국방부 장관 사이에서 서로 합의된 사항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팩트시트 발표도 이루어졌습니다. 관세, 안보, 합의사항 등등 이 문서화한 걸 팩트시트라고 부르거든요. 말 그대로 이 합의된 팩트들만 문서에 작성해 놓는 건데 합의문과는 또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합의문으로 가기 위한 뭐 중간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핵잠 포함 여부가 미정이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제 발표를 못했다. 대통령실 설명은 그게 미국에 뭐 여러 부처가 있어서 뭐 그런 문제다. 외교 소식통. 우리가 원하는 건 연료 공급인데 미국은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외교안보 담당을 또 하셨던 우리 안영환 의원님. 이거 핵잠수와 관련해서 사실은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네. 뭐 잘해봅시다. 이건 합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디테일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만드냐, 미국에서 만드느냐도 사실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팩트시트에서도 지금 안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우려 나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팩트시트는 협정을 맺기 전에 전후 상황을 설명한 설명서로 생각하시면 설명서다. 되겠습니다. 설명서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보도대로라고 한다면은 핵 잠수함 건설 문제, 우리가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이 확답을 못 짓기 때문에 사인을 못 하고 있다, 나오지 않고 있다. 네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 저는 아까 지금 그 화면에 외교 소식통과 대통령실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실 이야기가 맞다고 봅니다. 지금 핵 잠수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뭐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굉장히 즉흥적인데 또 굉장히 계산적이다는 두 가지 반응이 다 가능합니다만은 지금 핵 잠수함을 우리에게 승인을 해주려면은 기본적으로 핵 재처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핵 재처리 문제는 에너지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에너지부 차원에서는 이게 깊은 고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핵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주장해왔지만 그동안 미국 에너지부가 계속 반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는데 아직까지 미국 에너지부 차원에서 명백한 그 라인, 그러니까 설명이랄까요, 해결안이 나오지 않았다. 미국 관료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늦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가장 중요한 소득 중에 하나가 핵 잠수함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꼭 넣고 싶었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 하나의 필리 조선소에 만들겠다는 것, 그건 굉장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쉽게 만들 수가 없어요. 미국은 지금 제조 기반이 다 붕괴가 됐습니다. 거기서 만들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거기서 만들려면은 다시 항만부도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근로자를 다시 교육시켜야 되죠. 아주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정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팩트시트에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성과는 성과인데 아직 합의될 게 한참 많다라는 거고 국내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빨리 우리가 얻을 수 있지 미국에서 건조하게 된다면 사실상 미국산 핵잠수함을 수입하는 거냐라는 차원의 논란도 가능해져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 내용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양국 간의 한국의 이 핵잠수함 건조 승인 여부가 클리어해야 되고요. 이 두 번째는 어디서 만드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 만약에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되면 방산업체로 지정해야 돼요. 그러면 한화가 인수했는데 경영권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미국 측 핵잠 규모 설계 기술 간섭 가능해지고 미국산을 수입하는 형식이라 비용이 엄청나게 추가됩니다.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핵 잠수함을 만들 설비가 없어요. 사람도 없고.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건 핵 연료 공급에 대한 승인 여부인데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전쟁부 장관이죠. 헤그세스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디테일은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We're going to work closely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to fulfill President Trump's commitment in a deliberate manner. And then as far as the details of approval, that's a little bit outside my lane. 곤란한 질문 피해간 거거든요. 미국에서 만드냐 한국에서 만드냐 이런 질문들도 나왔는데 내 소관을 벗어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미국에서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한 상황. 정익준 변호사님, 이 좀 뭔가 좀 이렇게 한미 협상을 할 때 정부가 정말 애쓰고 있잖아요. 근데 좀 최종까지 잘 얘기하고 합의된 걸 우리 국민들에게 좀 설명해주는 방식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당장 핵잠수함 뭐 도입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뜯어보니까 좀 아니네요. 이게 이제 잠수함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디젤 잠수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핵 잠수함이 있는데 디젤 잠수함하고 핵 잠수함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982년에 아르헨티나하고 영국하고 포틀랜드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영국에서 그때는 핵 잠수함도 있었고 디젤 잠수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디젤 잠수함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포틀랜드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영국에서는 아예 디젤 잠수함 자체를 그냥 다 폐기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이고 중요한 그 무기가 그게 핵 잠수함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는 그러한 군사 무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핵잠수함은 영국한테도 미국이 공유하지 않고 그런데 이 핵잠수함이 우리나라 입장에선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YS-1의 대한민국 국방의 수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준다라고 하니까 아마 핵잠수함이 도입된 것으로 확실하게 이제 정리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업적 중에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다 이야기하고 네. 그다음에 핵잠수함 만드는 게 핵잠수함 한 대가 3조가 넘어간대요. 한 3조에서 4조 정도 되니까 한 대여섯 척만 만들어도 이게 20조가 넘어가니까 단군 일의 최대 국방 사업, 무기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게 딱 발표가 됐을 때 저도 깜짝 놀라고 이게 에이펙의 큰 효과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정도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세밀하게 딱 따져가지고 이걸 한국에 준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준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절차대로 그 다음에 중요한 그 실무자들 협의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 느낌으로는 트럼프가 한국 와가지고 한국이 뭐 3,500억 달러 주고 뭐 주고 한다라고 하니까 뭐 왕관 주고 뭐 주고 한다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실수로 이야기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까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전쟁부 장관이 세부적인 건 난 모르겠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찌 됐든지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다가 이걸 허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런 합의 같은 것들 잘 거쳐가지고 대한민국 국익에 제일 부합하는 그런 핵잠수함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 그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마 그 국방부나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합참이나 이런 쪽에서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핵잠수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할 건데 이왕이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비용도 더 절감하고 기술도 얻고 시간도 더 빠를 테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된다 그 생각됩니다. 예, 왜 대통령께서 공개되는 모두 발언에서 불쑥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핵잠수함을 승인해주면 안 되냐라는 얘기를 꺼냈을까? 비공개 정상들 간의 회담에 정식 의제가 아닌 모두 발언에서 처음 그 말씀을 꺼내셨을까라는 생각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많은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는데 우리 정부가 좀 지혜롭게 끝까지 잘 협상을 하길 촉구합니다. 그런가 하면 관세 문제를 두고도 막바지 진통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관세 안보 합의사항 팩트시트 대미 투자 양해각서 MOU 어제 발표하려다 연기. 대통령실 관세 분야 마지막 이견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다. 우리 당국자의 문자 메시지가 포착됐는데 김정관 산자부 장관 자동차세 관세 법안이 제출되는 달에 1일로 소급 발표 협의 관세 인하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제안한 날짜 대신에 8월 7일 소급 적용을 일본처럼 제안했지만 그게 잘 안 먹힌 거 아니냐라는 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저렇게 소급 적용을 받는데 미국 측과의 디테일한 관세 소급 분야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현대자동차가 계속 그동안 관세를 엄청 얻어맞으면서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소급 일자를 언제로부터 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입느냐 아니면 소급 적용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에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인데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아직 미국과 구체적으로 협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이 양국 정상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도 합의문이 발표되지 않는 것. 네.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팩트시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구체적으로 한 5페이지 안팎의 어떤 뭐 협상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김정관 장관의 그 핸드폰이 이제 포착이 된 것인데 만약에 11월에 그 법안이 발의가 돼서 팩트시트가 완성이 되고 한다면은 11월 1일자로 아마 현대차 같은 경우에 관세가 15% 적용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아주 구체적인 부분, 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지금 조율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아까 핵 잠수함 문제도 마찬가지고 원자력 협정에서 군사적 목적에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정 개정도 필요한 거 아닌가가 이제 동시에 안보 협정하고 관세 협정 둘 다 세부적인 부분들이 지금 조율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왕의 관세 협상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 정말 극적으로 타결이 된 그런 상황이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날짜 소급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뭐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 협상문을 완성해 놓고도 또 말이 달라지는 게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마지막까지 터프 니고시에이터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김정관 장관 힘내주길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미일 간에는 벌써 합의문 발표까지 다 했거든요.